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 드로워 윈도우 화면 하단에 스테이터스 바 화면을 구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화면 구성에 대한 작업만을 내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여기 포지션이라고 하는 텍스트 필드랑 타입이라고 하는 필드, 사이즈라고 하는 필드에 이제 뭡니까 지금 작업하는 상황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일단 사이즈라고 하는 것부터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즈는 여기 이 뷰에 가운데 있는 캔버스죠, 그죠? 이 가운데 있는 판넬, 드로워 뷰의 크기를 갖다가 이제 명시하기 위한, 나타내주기 위한 그런 텍스트 필드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맨 처음에 구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포지션 부분, 포지션은 이제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여기 이제 좌표 값이 계속 바뀌게 할 겁니다. 바뀌게 할 예정인데, 그런 내용 갖다가 두 번째로 구현을 하고, 아마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구현하는 정도로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 시간에 이 타입 부분, 타입은 이제 이 그림에 포인트 그리는 중인가, 박스 그리는 중인가, 라인 그리는 중인가 하는 게 여기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인데, 요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보이는 결과값은 거의 유사하지만은 약간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의 작업 환경이 좀 틀리니까 그런 점을 또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게 주의 깊게 보고 유의해서 보고 좀 잘 응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일단 제일 간단한 경우가 사이즈 부분 나타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부터 이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스테이터스 바 입장에서 각 텍스트 필드에다가 출력을 해야 될 그런 함수를 일단 미리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차후에 프로그램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함수부터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왕에 이제 포지션, 피규어 타입, 뷰 사이즈가 만들었으니까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아예 스트링을 하지 말고 숫자로 할까요? 인티저 x. 그냥 스트링으로 합시다. 자, 이런 함수가 3개가 있을 겁니다. right position, 그 다음에 right figure type, 타입에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right size, view size 텍스트 필드에다가 set text. 이 함수를 이용해서 j 텍스트 필드에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컨스트럭터가 앞에 있는 게 나니까 여기다가 함수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함수를 이제 좀 사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맨 처음에 사이즈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값이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 윈도우의 크기를 변경을 해가지고 그 뷰의 크기가 뷰를 표현하는 판넬의 크기가 변하게 되는데 그 크기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뷰 사이즈를 만든 겁니다. 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얘가 호출해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프레임에서 이 드로워 프레임에서 이 프레임의 크기가 바뀔 때 얘가 이제 호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한 케이스예요. 제일 간단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를 일단 먼저 코딩으로 이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리스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컴포넌트 리스너. 이 컴포넌트 리스너는 컴포넌트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호출돼야 되는 어떤 이벤트 핸들러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리스너에다가 내가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할 생각입니다. 컴포넌트 리스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리스너에 함수가 4개가 있습니다. 컴포넌트가 숨겨졌을 때, 컴포넌트가 움직일 때, 컴포넌트가 리사이즈 될 때, 또 숨겨졌다 나타날 때, 이렇게 4가지 이벤트에 대한 일 처리하는 함수들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우리의 관심은 이거 컴포넌트 리사이즈드 부분입니다. 컴포넌트 리사이즈. 자, 그래서 이거 함수 한 개만 이벤트 핸들러로 등록을 하면 되니까 어댑터를 쓰는 게 더 좋을 겁니다. new component 어댑터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거 어노니머스 오브젝트로 이벤트 핸들러 등록하는 거 여러 번 해봤죠,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일단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보세요. 내가 컴파일 하려고 탁 물어보니까 뭐라 하냐, 이 파일에는 현재 인코딩에서 손실될 수 있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옵션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랬죠, 그죠? 일단 취소를 하고, 이 경우가 내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바가 한번 있던 그런 얘기인데요. 내가 조금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여기에 뭡니까, 이 API 설명되어 있는 거에 여기 있는 내용을 내가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놨을 때 눈에 보이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에 보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냥 똑같은 글자로 보이는데 이 중간에 뭔가 특수문자 하나가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특수문자 때문에 이 컴파일러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특수문자입니다. 보통 이제 웹에서 사용하는 좀 어떤 뭡니까, 포매팅을 하긴 그런 문자인 것 같은데요. 뭔지도 나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컴파일러가 나오게 되면은 당황하지 말고 이걸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까지 손으로 다 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고쳐주면 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은 요 자리입니다. 요 D자 있는 뒤에 여기에서 지금 내가 2번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는데 여기에서 특수문자가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쳐주면 됩니다. 자, 똑같은 내용, 겉보기는 똑같죠, 그죠? 컴파일이 됩니다, 이제. 자, 컴파일 되니까 이 부분에 이제 코드를 구현만 해주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 레벨에서는 지금 내가 이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어주는 함수에서는 이 드롭 프레임이기 때문에 스테이터스 바에 대한 레퍼런스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터스 레퍼런스 바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바로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스테이터스 바 해가지고 right size 일단 대충 아무거나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 여기 사이즈라고 했는데 100백이라고 찍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백은 여기 뷰의 크기, 요 판넬 가운데 센터에 있는 판넬의 크기를 갖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캔버스가 내가 원하는 지금 뷰니까 그게 크기 판넬이니까 요거 자, 이렇게 겟 사이즈를 하게 되면은 이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알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로부터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스트링을 만든 다음에 쓰도록 합시다. 스트링 s는
그죠? width. 이렇게 대충 만들어 봅시다. 사이즈 스트링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게 1100 곱하기 488 픽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px는 픽셀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리사이즈가 될 때마다 어떻습니까? 455에 234 이렇게 들으면 949에 234 이번에 또 이쪽을 늘려보면은 949에 428 이런 식으로 전체 요 뷰에 요 가운데 있는 판넬의 크기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윈도우의 상태를 나타낼 때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화면의 크기를 대충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다 하는 거죠. 픽셀을 핑크는 내주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두 번째로는 마우스 포인트의 마우스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 스테이터스 바 내용 이제 채우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일단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 그려봤어요. 자, 우리 지금 윈도우 이 시스템의 구조를 보면은 전체 화면이 뭡니까? 전체 화면이 드로우 프레임이에요, 그죠? 드로우 프레임이죠, 그죠? 드로우 프레임 안에 드로우 프레임 내부에 그 부속 객체로 지금 뷰 판넬인 실제 판넬로부터 상승받던 드로우 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 판넬로부터 상승받은 스테이터스 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컴포넌트가 리사이즈가 됐을 때 뭡니까 사이즈 값을 출력하게 하는 행위는 이벤트는 여기서 발생을 하고 이벤트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이벤트가 여기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호출될 함수는 여기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냥 프로그래밍이 쉬웠어요. 그냥 단순히 어떻게 좀 되냐면은 이쪽에서 프레임 쪽 클래스에서 스테이터스 바 쪽 클래스의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주면 끝났다 하는 겁니다. 아까 right size다라고 하는 그 함수 호출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했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다 하는 거예요. 포인트랑 관련되는 문제는 뭐가 다르냐면은 이벤트가 어디서 발생을 하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드로우 뷰에서 여기서 언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마우스 모션 리스너의 마우스 무브드 함수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호출돼야 되는 함수가 여기에 있다 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인데 한 가지 옵션은 뭐가 있느냐면은 이 드로우 뷰에서 스테이터스 바의 레퍼런스를 알아내 가지고 어떻게 알아내냐면 이 컨스트럭션을 할 때 드로우 프레임에서 이제 스테이터스 바의 레퍼런스를 얘한테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 레퍼런스를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여기에서 이 함수를 바로 갖다 쓰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겁니다. right position 함수를 바로 이렇게 갖다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있느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안 하고 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드로우 뷰가 마우스가 막 움직일 때 얘한테 드로우 프레임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면은 right position 함수 좀 호출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얘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함수 호출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을 쓸 때는
드로우 프레임에도 무슨 함수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드로우 프레임에도 이 함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라이트 포지션 함수가. 그래서 드로우 뷰에서 드로우 라이트 포지션 함수를 드로우 프레임에 있는 데다가 부탁을 하고 얘가 얘한테 위임을 해서 우리가 보통 객실장 프로그래밍 할 때 전문 용어로 델리게이션이다 라고 하는데 델리게이트 해가지고서 이제 함수 호출하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뭡니까 좀 확장성이 있으면서 유연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후자의 방법이 훨씬 좋아요. 번거롭지만 후자 방법이 좋다는 겁니다. 좀 간단해 보이는 첫 번째 방법은 실제로 나중에 메인터넌스를 할 때 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후자 방법이 좋은데 어쨌거나 지금 내가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갖다가 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좀 수정을 해야 될 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방법을 쓸 때입니다. 첫 번째 방법 쓸 때 new drawer view를 만들어 주면서 여기에다가 레퍼런스를 두 개를 넘겨주는 겁니다. 하나는 this는 뭡니까? 프레임 자체죠, 그죠? this를 하나 넘겨주고 또 하나는 그냥 this 안 넘겨주고 바로 스테이터스 바를 넘겨주는 거예요. 스테이터스 바를 넘겨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드로우 뷰에서 이 스테이터스 바에 있는 함수를 이용하려면 스테이터스 레퍼런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드로우 뷰에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스테이터스 바에 대한 레퍼런스를 넘겨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테이터스 바가 두 밑에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일어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밑에서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사인 될 땐 널이겠죠, 그죠? 이 순서를 좀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캔버스를 나중에 만드는 거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드로어 뷰의 두 번째 아규먼트에 이제 컨스트럭터의 아규먼트에 스테이터스 바가 넘어가게 되고, 이걸 데이터 멤버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사를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로어 뷰로 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멤버 중에 스테이터스 바를 데이터 멤버로 하나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this status 바는 포멀 파라미터 스테이터스 바를 저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로우 뷰가 스테이터스 바를 이제 찾기 위한 알아내기 위한 이제 레퍼런스를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레퍼런스를 갖다가 하나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스테이터스 바에 대한 레퍼런스를 유지를 하고 이 스테이터스 바는 뭡니까? 어떤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right posi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드로우 뷰에서 바로 스테이터스 바의 right position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뭔가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어디서 출력을 해야지 되죠? 그렇죠. 마우스 무브드에서 출력을 해야 되겠죠. 마우스 무브. 마우스 디렉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마우스 무브드에만 합시다. 마우스 무브드에만 하면은 마우스 무브드 자, 스테이터스 바점 라이트 포인트 이렇게 가지고 호출한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시험 삼아 100, 100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이렇게 적고 몽땅 저장한 다음에 컴파일 할 때 이 프레임 쪽에 가서 컴파일 해줘야 됩니다. 컴파일 해주고 자,
자, 이게 라이트 포인트가 아니라 라이트 포지션이었었죠. 그죠? 라이트 포지션 함수를 써서 일처리를 합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100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마우스가 움직일 때 실제 위치 값을 구해 가지고 이제 일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라고 하는데 뭐 XY 값들이 다 넘어오게 되니까 어차피 지금 XY를 다 적어놨네요. 그죠? 아마 이런 정도로 하면 그냥 뭐 볼만할 겁니다. 컴파일하고 자, 이렇게 실행시켰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막 움직일 때마다 막 좌표값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 좌표값은 여기에 나타난 좌표값은 이 뷰에서의 좌표값. 여기는 아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근처에 딱 가면은 요 근처가 00에 가까워질 테고요. 그죠? 여기 맨 끝에 오게 되면은 요 끝에 오면은 이 크기만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면의 크기, 여기는 현재 마우스의 위치 이렇게 나타나도록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포지션 값을 이렇게 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자, 이렇게 하는 방법 한 가지가 아까 설명했듯이 그림으로 설명했듯이 이 드로우 뷰에서 이 스테이터스 바를 갖다가 직접 액세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라이트 포지션 함수를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다 하는 겁니다. 우리 상식 그냥 객지장 프로그램은 보통 처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일 처리하는 거를 선호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체 시스템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컨트롤의 주도권은 이 드로어 전체적인 컨트롤의 주도권은 이 드로어 프레임이 갖고 있는 거고 이 드로어 프레임 만드는 사람이 이쪽 부분을 변경할 여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쪽 부분의 내용을 변경하는데 이쪽 부분을 변경할 때 이쪽 부분을 만든 사람한테 통지를 안 하고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뭡니까? 뭐 계급사회라고나 할까? 모든 주도권을 얘가 갖고 일처리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여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코딩하는 게 차후에는 더 좀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으냐? 간접적으로 얘를 통해서 제 드로우 뷰 입장에서는 얘를 통해 가지고 뭘 통해서 드로우 프레임 쪽을 통해 가지고 드로우 프레임 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를 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안전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하려면 여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한 거에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스테이터스 바에 대한 레퍼런스를 유지를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거죠. 얘는 없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지가 뭐냐면 이 드로우 뷰라고 하는 캔버스 입장에서는 스테이터스 바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인식을 하면 안 되고 간접적으로 그 윗사람한테 부탁하듯이 일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처리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드로우 프레임에다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드로우 프레임에 무슨 함수를 만들어 주느냐?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준다 하는 거예요. 라이트 포지션이라고 하는 함수. 그러면서 이 라이트 포지션 함수를 어떻게 구현을 해주느냐? 얘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뭡니까? 이 문자의 이 스트링 값이 출력돼야 될 JTexT 필드는 스테이터스 바 안에 있죠. 그죠? 얘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코딩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얘를 따라가게 되면은 스테이터스 바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포지션이라고 하는 JTexT 필드에다가 이제 setText에서 실질적인 write position이라고 하는 이제 액션이 실행이 된다 하는 겁니다.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형태의 테크닉을 무진장 많이 쓰는데 이런 형태의 테크닉은 보통 객체 지향에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델리게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델리게이션. 보통 위임이다 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위임이다 라고 하는데 어떤 객체가 해야 될 일을 그 부속 객체한테 위탁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내가 할 일을 누구한테 시킨다고? 부하한테 시킨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테이터스 바는 프레임 관점에서 봤을 땐 부하다 하는 거죠. 캔버스도 부하죠. 그죠? 근데 캔버스가 부하인데 그 부하가 옆에 있는 부하한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캔버스가 자기 상사한테 좀 의뢰를 하고 그 상사가 또 다른 부하한테 일 시키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일단 뭡니까? 아까 스테이터스 바 드로우 뷰 만들었죠. 그죠? 드로우 뷰 만들 때 스테이터스 바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디스를 넘겨준다는 거죠. 이게 더 훨씬 또 보편적이고 좀 안전한 그런 코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랑 달리 스테이터스 바를 얘가 언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순서를 아까 원래대로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원래 순서대로 나누는 게 더 보기가 낫죠. 그죠? 캔버스를 센터에 두고 이걸 이제 사우스에다 둬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은 여기 디스가 뭐가 넘어가는 겁니까? 드로어 프레임에 디스가 넘어가는 거죠. 그죠? 드로어 프레임에 레퍼런스가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드로어 뷰에서 자, 메인 프레임 레퍼런스를 이렇게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로우 프레임의 레퍼런스를 기록을 합니다. this 메인 프레임에다가 메인 프레임을 조정을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령이 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죠. 그죠? 이거는 옆에 같은 동급에 해당하는 컴포넌트의 레퍼런스를 넘겨받는 거고 이거는 상위 클래스의 레퍼런스를 넘겨받아서 간접적으로 호출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겨받고 난 다음에 onMouse move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right position 함수를 호출하기는 호출하는데 main frame 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까는 옆에 동료한테 직접 부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상사한테 부탁을 해서 상사가 옆에 동료를 호출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좀 빠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이 앞에서 했던 방법이 속도 면에서는 빠릅니다. 왜냐하면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 할 때는 속도라든지 메모리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냐? 프로그램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중에 확정될 수 있는 구조를 갖는가 하는데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요지가 뭐냐면 이걸 친구다라고 봅시다. 옆에 있는 동료라고 보겠어요. 옆에서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스테이터스 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스테이터스 바한테 직접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좀 신뢰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사한테 부탁을 하고 그 상사가 옆에 동료한테 이제 일을 시키는 게 더 맞는 구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터스 바의 내용 자체가 또 바뀔 여지도 있어요. 그게 바뀔 때 이제 첫 번째 버전으로 이제 코딩을 하게 되면은 그 바뀌는 거에 따라서 나도 자꾸 이제 수정이 돼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두 번째 방법, 간접적으로 상위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컨테이너 객체에다가 어떤 작업을 의뢰하는 방식의 코드가 더 좋은 방식이다. 이런 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작업 결과는 똑같다 하는 겁니다. 컴플레이너 아이고 미안합니다. 눌러야 되죠. 자,
작업 결과는 아까랑 똑같죠, 그죠? 작업 결과는 똑같이 마우스 그대로 움직이는데 하여튼 그 프로그램 구조상에서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객지장 프로그래밍 할 때는 똑같은 결과값을 나오는 데다가 관심을 둘 게 아니라 프로그램 구조가 차후에 얼마나 어떤 변화에 잘 대처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코딩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런 정도로 마치고 요 다음 시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타입 부분, 피규어 타입 나오는 부분에 대한 코드를 갖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